네, 안녕하세요. 오행의 상극에 대한 영상이고요. 이전 영상에서 한문을 보여드리고 글자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영상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끊기는 그런 느낌? 그러니까 강의가 아니라 그냥 제가 아는 거,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친구나 누군가에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빠르고 쉽게 설명하는 게 뭘까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영상을 만들면서도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더라고요, 제가.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좀 제가 스스로 덜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또 그 영상이 짧고 그냥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만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도록 할게요. 그래서 한문 공부가 안 된 분들은 앞에 부분들을 보세요. 영상 부분들을 보시고요. 음, 이제 오늘 볼 거는 뭐냐면 목국토, 그다음에 화극금, 토국수, 금극목, 그다음에 수국화인데요. 이것도 순환되는 순서대로 쓰면, 그러니까 상생과 생하는 것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한 칸마다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, 극 같은 경우는 그 말이 이어지는 대로 쓰다 보면 목국토, 그다음에 토는 토국수인데, 그다음에 수는 수국화인데, 화는 화극금인데, 금은 금공목인데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. 무의식 중에 저도 외운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. 그 자료 만들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순환되는 형태로 외우셔도 상관은 없고요. 일단은 목화토금수라고는 순서를 기본적으로 저는 지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. 왜냐면 저 글자 배열을 저대로 계속 외워두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. 여러 가지로 그 쓰임새 있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암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까 그 상생할 때도 목과 토금수를 두 번 밑에다 썼던 이유가 있어요. 그것도. 자, 준비된 자료 볼게요. 천간, 간목, 을목, 병화, 정화, 무토, 기토, 경금, 신금, 임수, 계수 이렇게 된다라는 거 어, 외워두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이거 순서도 좀 삐뚤빠뚤 제가 그냥 예전에 별 생각 없이 만들었던 건데 계속 보여드리면서 아 이렇게 노출 한번 시키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우리가 아는 천간 10개의 글자랑 그 다음에 준비된 지지가 12개인데요. 자축인묘 여기서부터 여기 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 이렇게 이어지죠. 근데 사주에서는 목화토금수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게 뭔가 계절이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라서 그 봄의 기운하고 이렇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임묘진 이렇게 외고 흙은 뭐 중재자의 느낌이라서 이렇게 하나의 알박기가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? 뭐 그릇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한문을 이렇게 간략하게 뭐 영상 하나당 한 번씩 잠깐 보여드리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요. 자 그러면 이제 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극으로 넘어와서 목극토라고 하는 게 있어요. 맨 처음에. 자, 목극토. 나무가 어떻게 토양을 죽이지? 나무가 어떻게 토양을 뭔가 못 살게 굴지? 괴롭히지?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리면 조금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어떤 거? 그 우리가 나무가 자라면서 흙에 영양분을 빨아먹잖아요. 나무가 자라면서 흙의 영양분을 뺏어 먹는다. 흙의 영양분 글자가 너무 작네. 나무가 흙 영양분 먹고 자란다. 이렇게 예로 들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. 목이 꼭 나무는 아닌데 이거를 외울 때는 그러니까 목은 나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볼 때는 목국토라고 되면 그냥 나무가 흙을 죽이네, 나무가 흙을 괴롭히네 이렇게 외우는 걸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하는데 나무가 흙의 영양분 수분을 이렇게 빨아먹고 그래서 그 흙에 있는 그 생기 혹은 양분들을 이렇게 줄이는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화극금은 불이 쇳덩어리를 제어한대요. 제압한대요. 괴롭힌대요. 어떤 걸까요? 불이 쇠를 녹인다.
녹아내리잖아요. 쇳덩어리가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물론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 보면 쇳덩어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데 불이 녹여져서 오히려 더 좋지 않나. 왜냐면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뭐 철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귀걸이가 될 수도 있고 뭐 경금은 좀 큰 바위 암석 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금은 좀 구부러지는 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귀걸이나 이렇게 귀금속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또 뭐 그런 것처럼 아무튼간 중요한 건 화극금 불이 쇠를 어떻게 제어하고 괴롭히나 녹이는구나 얘네들의 형체를 없애는구나 얘네들은 쇳덩어리는 그냥 있는 상태에도 뭔가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모양이 흘러내리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극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별로 안 좋다라는 이미지를 가진 글자일 수도 있는데 그 계속 생각을 하고 이리저리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금을 화가 극에 좋기 때문에 괴롭혀 줬기 때문에 금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쓰임새로 이렇게 뭐 되살아난다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고요. 자, 토국수라고 하는 거는 흙이 물을 어떻게 괴롭히지? 흙이 물을 어떻게 괴롭히지? 근데 생각해보세요. 물은 아까 쇠는 원래 형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. 그거를 형체를 그 유지를 못하게 불이 괴롭히는 거고 수는 물은 생각해보세요. 일단 흘러내리잖아요.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. 근데 흙이 그걸 가로막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물은 흘러야지 좋은데 고인물은 썩는 법이니까. 근데 그게 아니라 어 그 물이 생기를 읽는다. 그러니까 흘러가는 성질을 잃게 만드는 거는 흙이 댐을 건설한다 그랬지. 물론 댐은 뭐 물을 일시적으로 가둬서 뭐 물의 양을 조절하는 이제 과학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저수지 댐 이런 것처럼. 근데 정말 부정적으로 이런 이미지로 떠올려오면 그냥 고인물이 되게끔 이렇게 그냥 웅덩이 얕은 웅덩이 뭐 여름철에 그럴 때 날파리 막 이렇게 막 들어가서 뭐 썩는 물 그렇게 떠올려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토국수는 음, 물기를 흙이 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. 좀 약간은 부정적으로 약간 제어한다는 느낌이 들게 뭐 댐이나 저수지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을게요. 자, 그리고 금극목은 뭐냐면 금이 쇳덩어리가 나무를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죽여요? 자, 이거는 도끼. 아까 그 화극금에 의해서 녹아내린 쇳덩어리가 뭐 물을 만나서 모양 담금질하고 그러면서 도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해봐요. 그러면 도끼도 결국엔 일단 쇳덩어리예요. 금이란 얘기예요. 금이 나무를 어떻게 괴롭히거나 생명을 없애거나 극하거나 도끼로 나무를 자른다. 이렇게 예를 들면 간단할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여러분도 생각하기에 나무는 계속 나이테랑 그 물관, 채관 모든 식물은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굳이 그 잘리기 전까지는 계속 생명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고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금에 의해서 절단이 되면서 그, 그 생명을 잃지 않나? 이렇게 약간 생명을 잃는다라고 하면 너무 부정적인가? 아무튼간 그렇다라는 거고요. 자, 수국화 같은 경우는 물이 어떻게 해서 불을 괴롭혀요? 물로 불을 끈다? 꺼버린다. 자, 뭔가 지금 한 줄이 안 맞고요. 살짝 이거를 튕겨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행의 상극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걸 한번 저장을 해놓을게요. 자,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러면 오행의 상극을 좀 더 이제 빠르게 외우는 방법. 굳이 이것들을 그 우리가 이것들을 굳이 안 외우고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죠. 극은 두 칸마다 하더라고요. 상생은 아까 한 칸마다 이렇게 도와주는 거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두 칸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이렇게 두 칸마다. 그러면 목극 토, 그 다음에 화는 화극 금, 그 다음에 토는 토극 수가 되겠죠.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목화 토금수만 이렇게 딸랑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연달아서 한 번 안 쓰면 이 수는 그 다음 칸 오는 게 좀
계산하기가 번거롭더라고 힘들더라고요. 제 머리가 이제 약간 좀 띨띨해서 남들보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달아서 두 번 써놓고 이렇게 두 칸마다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. 그다음에 토국수는 여기에 나오죠. 이렇게. 그래서 목과 토금수를 두 번 써놓고 어행의 상극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도, 그러니까 판단이 아니라 암기를 해도 좀 더 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목과 토금수를 이 오각형에 놓고 이렇게, 네, 손이 좀 아파요, 제가. 이렇게 한 칸마다는 생이고, 그 다음에 이 두 칸마다 건너뛰어서는 극이라고 외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, 자, 그것도 자료를 준비해 놨으니까 일단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. 왜냐면 원래 그것도 좀 더 쉽게 외우는 걸로, 그러니까 간단 공식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, 일단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예전에 만들어 봤었고요. 사주팔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월일시에 의한 이렇게 네 가지 기둥에 의해서,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로를 읽으면, 이거는 저장 안 하면 되니까 제가 여기다가 브러쉬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색깔은 연녹색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게 연주 기둥이란 얘기예요. 그 다음에 얘가 일주.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무슨 일주, 무슨 일주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두 개의 한문을 읽는 거고요. 십간, 천간 같은 경우는 갑을병전 무기경심계 한문은 사주팔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십이지지 같은 경우는 외울 때 이렇게 임묘진, 사오미, 신유술, 해자축, 이게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 방위로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. 봄은 여기가 있고요.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북쪽이 춥잖아요. 북이 가장 추우니까 가장 추운 게 겨울이니까 수의 기운이 오거든요, 여기가. 그리고 화는 가장 덥잖아요. 더우니까 남쪽 지방. 그래서 화가 여기가 올 거고, 얘가 봄은 목이고요. 그 다음에 서쪽은 금의 이 계절들이 오게 된다라는 거. 그러니까 방위학이라고 하나?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, 아무튼 그렇고 예전에 정리를 했었고요. 그러니까 목생화, 여기서 목생화, 화생토, 토생금, 금생수, 수생목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극으로 얘기하면 목국토, 토국수, 수국화, 화극금, 금금목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외우고 이랬었다.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. 예전이라고 해봐야 불과 한 달 정도?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. 아무튼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한자나 그 생과 극에 관해서 조금 공부하시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. 영상은 여기까지 했고요.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따봉막 한번 눌러주시고요. 혹시 영상에 잘못 설명하거나 조금 이런 쪽으로 보완을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. 뭐 구독을 해두시면 영상은 업로드 될 때마다 아마 알림이 떠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편하실 거예요. 그리고 같이 공부하실 분들 같은 경우도 댓글로 뭐 알려주신다라고 하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거의 다 소극적이고 좀 그 뭐라 그럴까 눈팅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틀리더라도 좀 올려보고 기초적인 거 초보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올려보고, 그러니까 사람이 그 걸러낸 정보들 좀 많이 봐야지 좀 더 양질의 공부를 단시간에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사주는 평생, 명리는 평생 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남의 말을 알아듣고 남이 써놓은 글들을 조금 이해하기 편한 단계, 거기까지 좀 빨리 되고 싶은 게 지금 현재의 목표랍니다.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